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입니다. 네. 오늘은 김민수의 보물창고라는 코너로 새롭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와니머니 TV에 함께 합류하게 되면서 그와 함께 제 코너를 따로 만들면서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많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힘이 부쩍 나겠죠? 네. 그렇게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괜찮은 분위기 쪽에서 어떤 종목을 사면은 나름대로 될 만한, 그리고 또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수익률을 끌어올릴까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실적의 담보, 그리고 또 수급도 같이 챙겨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을 종합적으로 찾아서 어느 정도 좀 단중기적으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을 꼽아서 저희 보물창고에 알차게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인해 주시면은 오히려 계좌 수익률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처음으로 첫 시간을 가져가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려 보고 싶은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종목입니다. 많이는 들어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기업 내용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를 확인해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좀 빠르게 만드느라고 약간 좀 허접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또 많이 성원해 주시면 또 바뀌겠죠. 그리고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나이스 평가 정보 관련된 쪽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 몇 가지만 보게 되면은, 일단 국내 유일의 개인 신용 정보, 기업 신용 정보를 다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히 시장 지배력이라고 그러죠. 이 시장 지배력 관련된 쪽에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미국의 나스닥의 IT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런 시장 지배력을 높게 가져가는 종목들은 뭐 PER, 뭐 실적 대비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비싸죠. 근데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런 정도의 개인이나 기업 쪽의 신용 정보 사업에 강한 시장 지위를 갖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 정도로 거래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의아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 지위가 앞으로는 기대가 된다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뭐 디지털 뉴딜에 대한 수혜 시각,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은 얘기가 한참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좀 주춤하다가 어떤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특히 이런 이제 정부 주체하의 사업들이나 뭐 뉴딜 정책도 이번에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발표가 나왔을 때는 항상 기대감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맞췄다가 오히려 또 차익 매물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항상 정책적인 부분들은 이제 어떤 사업 선정을 하고 또 발주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주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우리가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일련의 절차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뉴딜 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어떤 당장의 실적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이죠. 모든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 집행이나 그리고 또 발주 이런 쪽은 거의 올해 말 끝부터 내년 사이에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은 이제 그때부터 판가름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도 마이 데이터, 즉 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 말씀드리면 신용 정보 관련돼서 개인이나 기업 쪽을 꽉 잡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 부자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핸드폰을 쓰는데 한 200기가짜리, 요즘 200기가 상품 있나요? 모르겠습니다만 100기가 상품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데이터가 빵빵하죠. 그런데 친구가 이제 와서 나 데이터 부족해. 나 좀 선물해 줄래? 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부자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누구한테 기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약간 여유 있게 하게 되겠죠. 근데 사업은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되면 이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돈이 되는 방향 쪽으로 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앞으로 어떤 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쪽에서는 항상 탑 위에 움직여서 어떤 시장 지위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연간 실적 흐름을 조금 이따가 보시게 되면은 꾸준한 확대, 나도 성장주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인데, 일단 보시게 되면은 개인 신용 정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거의 뭐 75%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쪽에 나오고 있는 거의 금융 관련된 데이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독점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기업 신용 분야 관련된 쪽도 한국 기업 데이터와 약간 양분되는 모습들로 갖고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또 나이스 DMB라는 쪽도 연결돼 있죠. 나이스 나이스 다 나이스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스 그룹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36%, DMB가 13%, 그러면 거의 어떤 60% 정도 가까이 되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용 정보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앞으로 이런 신용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당연히 자본주의가 커져가고 사람 인간의 신용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하게 여러 가지 앞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자원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앞으로에 대한 시장 지위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특히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돼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마이데이터가 도입 전에는 일단 뭐 정보가 막 이렇게 흩어져 있겠죠. 근데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개인 신용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에 따른 이제 절차를 정부가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예금, 대출, 신용카드, 통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공정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따로, 즉 은행에서 나는 뭐 KB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신용카드는 신한카드를 쓴다. 근데 또 SK텔레콤 통신을 쓰죠. 그런 어떤 민간 사업자 쪽에서의 여러 가지 다변화된 모습도 있겠지만은, 또 정부 관련된 쪽, 행안부, 국세청 뭐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금융 정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통합돼서 조회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즉 데이터의 댐과 같은 역할 쪽에서 이제 필요한 쪽으로는 또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흐름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이 정보를 제공할 때, 그러면 우리가 정부 중심으로 이런 데이터 관련된 쪽에 SOC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딱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랬을 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그동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제공하는 입장 쪽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과거보다는 그냥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주는 것보다 통괄되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보나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우리 데이터 쓰세요. 단 예전에 우리 데이터 한 건당 뭐 100원이었습니다. 이제는 노노노, 그러지 않고 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정보가 중요한 거 다 아시죠? 한 200원쯤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한 또 위상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사업적인 변화들과 또 이어지고 있는 디지털 뉴들이죠. 이쪽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어떤 맥락이 이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가 꿈꾸는 뭐 4차 산업혁명의 구조와 함께 또 하나의 데이터 관련된 신용 데이터 관련된 쪽에서는 가장 큰 강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또 이제 주식과 관련된 개황적인 모습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나이스 평가 정보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가 솔직히 어떤 시장 기준에 대비해서 뭐 이렇게 싸다고 보기는 좀 힘들 상황들입니다. 왜냐면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PER 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이어졌던 역사적인 PER 추이를 그려가는 추이라든가, 그러니까 즉 만약에 이 밑에 쪽에 하단부에 위치했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상대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좀 저평가를, 그러니까 즉 과거 대비해서는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현재 수준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잠깐 우상향 돼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PBR 모두 다 자산이나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건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장하는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들,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는 게 맞다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PR 20배 정도인데 뭐 실적되고 꾸준히 실적 성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저는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한 2017년도부터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426억, 486억, 510억, 즉 2017년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매년 실적이 우상향이 되는 기조죠. 즉 매출액 자체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우상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당연히 기업들이 갖춰야 될 이상적인 덕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도 지금 기준으로 보기에는 446억, 뭐 기업들 힘들다 하는데도 올해도 한 뭐 10% 가까이는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 기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변수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재무구조, 부채 비율 42%, 유보율 660%뭐 나쁘지 않고요. 그런 쪽에서 조금 아쉬운 측면은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돈 벌고 성장세도 가고 있는데 배당이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120원, 130원, 뭐 190원, 230원 늘어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더 늘렸으면, 네, 일단 안정적인 사업 기조로 나가게 되면 배당 여력을 좀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게 조금 아쉽고요. 배당 수익률이 1.6%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런 안정적인 사업을 꾸려가는 입장 쪽에서 조금 더 주주 가치를 제고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거는 저희 바람이고요. 회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근데 주주 가치를 좀 더 끌어올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전반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안정권을 가져가고 있는데,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이 최근 들어서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9월 14일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일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9월 14일 기준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가 탄탄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개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들. 물론 요즘에 시장의 주인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매수에 대해서 너무 좀 치부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한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어떤 이 데이터의 중요성들, 신용정보의 중요성들을 강조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앞으로 주가에 대한 탄탄한, 그리고 또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서 보셨듯이 PR 20배 정도보다는 적어도 한 20, PR 25배, 30배 정도까지는 줘도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신용정보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뭐 한 지금 기준으로 3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수급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기술적인 분석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꾸준히 우상향이죠. 앞서 PER 밴드 쪽의 추이를 보았을 때도 거의 나오는 현상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이렇게 계속 우상향 쪽으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죠. 조금 미리 말씀드렸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저도 계속 보고 있다가 외국인 수급 체크하다 보니까 발견이 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세적인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주봉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변화는 아무래도 어떤 박스권 중기적인 저항권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돌파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의 흐름들인데, 아마 지금 매매를 하셨거나 아니면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가벼운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중소형주의 가벼운 모습들은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묵직하지만 꾸준하게 변화가 나오는 측면들이 높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혹시나 3, 4일 동안 뭐 5%, 7%, 5% 이런 식으로 3, 4일 동안 올라갔다 그러면 팔아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좀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눌릴 때 접근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기준은 직전 고점을 앞두고 한번 또 변화가 나올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적인 움직임, 단기 추세 맞춰가면서 레벨업씩 하나씩 내려가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보여드렸던 이제 25,000원대 장중에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된 얘기 막 나오고 했었을 때 분위기가 25,000원대까지 갔었는데, 이 부분 적어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실적이 되니까. 그리고 또 사업에 내년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 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혜 측면들이 높으니까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일단 적어도 시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한 25,000원대로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이, 만약에 그래도 뭐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이탈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겠죠. 다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쪽에서 오히려 지금 한 18,500원대가 밀려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위험 관리가 필요한 가격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를 하시되, 그래도 지금 기조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이상 느려도 한 단계 레벨업은 충분히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런 전략적으로 가져가 보셨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종목의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한 종목을 가장 처음으로 저희 보물창고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제
수급도 체크해보고 성장성도 체크해보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도 맞춰보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 속에서 그래도 눈에 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바로 시청자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려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바로 노트북 켜고 자료 준비해서 바로 이런 지금 뭐 복장이 조금 잠자는 복장이죠. 죄송합니다. 머리도 잠자기 전에 머리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같이 알고 대응할 종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노트북 열고 카메라 켜겠습니다. 그래서 보물창고는 좀 더 알차게 꾸려가도록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